안녕하세요, 김종용입니다. 자, 3일 부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전북에 3대 0으로 승리한 신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이자 올여름의 마지막 경기였죠. 이 내한 이벤트의 릴레이의 끝은 파리 생제르맹과 이강인 선수가 담당했는데 굉장히 화려한 경기, 또 볼맛 나는 경기, 볼거리 많은 경기를 제공해주고 프랑스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네이마르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요. 이 맹활약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마르가 그냥 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강인이 잠깐이나마 그라운드의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이 기대하는 바를 다 보여준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경기 이후에 해외에서의 반응, 특히 프랑스에서의 반응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RMC 스포츠입니다. 자, 반년 공백 후 나온 네이마르의 두 골, 파리 마침내 아시아에서 승리하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네요. 여기 주요 구절은 대부분 네이마르 얘기입니다. 거의 반년 만에 복귀한 네이마르에게 주목을 한 건데요. 네이마르 선수가 지난 2월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중반이죠. 월드컵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경기를 하다가 골 넣은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지금 8월이니까 말 그대로 거의 반년,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결장을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프리시즌 경기가 이번 부산에서의 경기가 5번째 경기였는데 앞선 4경기는 모두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는 라인업에도 없었고 2, 3, 4차전은 벤치에는 있었어요. 일본 투어에서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두 경기를 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야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풀타임을 뛰면서 경기력 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본격적으로 킹 네이마르 체제, 메시도 없겠다. 음바페도 2군에 가 있던지 아니면 뭐 방출되겠다. 본격적인 킹 네이마르 체제에서 아주 물만난 고기처럼 뛰는 네이마르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기다 보니까 네이마르가 잘한 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와중에 뭐 전북 얘기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타국에서는 전북이 뭐 어떤 팀이고 어떤 전력을 보여줬고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구절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강인이 신스틸러, 이강인이 스크린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했다. 뭐 이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를 보러 온 엄청나게 많은 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광판에 얼굴이 비칠 때마다 환호성이 나오는 걸 중계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드디어 출전해서 조금이라도 뛸 때 관중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역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다음 르 피가로의 기사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스타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며 큰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막판 15분 역시 주인공은 네이마르였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역시 이강인의 어떤 범상치 않은 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사 전반적으로는 네이마르 얘기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반에는 전북이 전술도 좋았고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는데 네이마르가 좀 잠잠하다가 몸이 좀 풀리고 공을 이제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기 시작한 한 전반 30분 이쯤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네이마르가 경기를 이제 쥐락펴락했습니다. 스스로 넣은 멋진 두 골도 있었고 마지막 막판 쐐기골 역시 득점자는 아센시오지만 네이마르의 멋진 힐패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이 경기 주인공은 역시나 네이마르였다라는 점에 주목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비슷한 기사는 정말 뭐 수십 개, 뭐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수백 개일 수도 있겠죠. 수많은 나라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을 테니까 정말 수백 개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포브스, 경제지 포브스의 스포츠란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주목한 기사가 나왔어요.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강인이 한국의 새로운 슈퍼스타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브랜드를 책임져온 새 슈퍼스타는 떠나거나 배제되거나 부상당해 모두 아시아 투어에 불참했다. 떠난 거는 메시죠. 인터미ami로 갔고요. 배제된 거는 음바페입니다. 지금 방출 대상이고 이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죠. 다음 부상당했던 게 네이마르입니다. 아시아 투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3경기 모두 불참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알라스르전은 단 2만 5천 명만 입장을 했다. 흥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열리는 경기는 그렇지 않았다. 이강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강인의 티켓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파리 생제르맹의 3명의 최고 스타들이 모두 빠지거나 좀 골골거려서 이제 티켓이 안 팔리는 게 이번 투어인데 이강인이 있으니까 한국에선 다르더라. 뭐 일본에서 역시 이강인의 파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강인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카메라가 그를 향할 때마다 큰 함성이 맞이했다.
57분 워밍업을 시작하자 함성의 크기는 네이마르의 선제골 상황과 맞먹었다, 이런 묘사도 있고요. 경기장에 가신 기자분인 것 같죠?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이 어떤 선수인지 U20 월드컵 그 준우승 및 골든볼 수상, 그밖에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활약, 마요르카에서의 지난 시즌 프로로서 처음 보여준 주전급 활약, 이런 것들을 쫙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에서는 이강인이 메시의 대체자는 아니겠지만 루이스 엘리케가 큰 폭으로 단행하고 있는 리빌딩의 한 축이다라고 이제 이강인을 소개했고, 이강인이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영입된 많은 유망주들 우가르테 등등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을 좀 더 젊고 네임밸류는 약간 낮더라도 훨씬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팀으로 재편하는 현재 프로젝트의 중심 중 한 명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교했는데요. 손흥민이 여전히 한국의 골든보이다. 손흥민의 얼굴은 한국 어디서나 보인다. 광고판 얘기겠죠? 손흥민 선수가 등장한 광고 정말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강인은 이미 근소한 격차의 2등이 됐다. 파리 생제르맹 1군에서 자리 잡는다면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도쿄에서조차, 부산이 아니고 도쿄에서조차 이강인 선수 마킹 유니폼을 들고 와서 응원하는 그런 관중들의 사진을 첨부하면서 일본에서 역시 티켓 파워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체들의 반응이 이렇고요. 네이마르 선수 공식 트위터를 가봤는데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올린 걸로 보이는데 이제 트위터라고 하면 안 되나요? X라고 해야겠죠? 이제 X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업주님께서 바꾸셨어요. 아무튼 X인지 트위터인지에 네이마르 선수 공식 계정에 한국에서 경기한다고 포스터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깨작깨작 올리는 그런 재미를 올리는 계정이 아니고 아예 기업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계정이라서 일본에서의 경기들 역시 다 포스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태극기가 이만하게 네이마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거 우리 형 대접을 이 선수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트위터에 올라온 다른 게시물 중에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찍은 거를 퍼온 거긴 한데 팬들이 얼마나 자신을 좋아해 주는지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코리아가 이 네이마르를 사랑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대표팀 또는 프로팀으로서 한국 상대로 맹활약을 했죠. 작년 6월에는 브라질 대표팀으로서 와서 이례적으로는 시차 적응을 정말 일주일 동안이나 하면서 굉장히 프레시한 몸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기 위해서 에버랜드 갔죠. 파케타랑 같이 청룡열차 탔죠. 그리고 청룡열차밖에 모릅니다. 그 라이드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과 A매치를 했는데 5대1로 브라질이 대승을 했죠. 그때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2골을 넣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의 강팀 중 하나인 전북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하면서 2골 1도움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선수면 우리가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네이마르야말로 우리 형이다. 호날두도 아니고 메시도 아니다. 네이마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축구 팬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저 한국을 상대로 이기고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실한 팬 서비스가 있었고 한국 팬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교감하려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브라질 대표팀은 체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많았고 파리 생제르맹은 만 하루도 못 되는 시간 동안 있었나요? 그래서 금방 갔기 때문에 만 하루는 넘었겠네요. 금방 갔기 때문에 팬들과 많이 교감할 수 없었지만 짧은 시간 이나마 이제 한국 팬들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이 소셜 미디어에서나 보여서 아마 더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이마르 선수가 부활했다는 건 우리 이강인 선수에게도 좀 좋은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혼자 파리 생제르맹을 다 짊어지고 끌고 가라는 그런 요구를 받으면서 영입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네이마르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면서 또 프랑스 최강팀, 또 유럽 최강팀의 면모를 유지해 주는 가운데 이강인이 당당한 주전으로서 뛰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앞으로 맞출 호흡, 그라운드 밖에서 친해진 만큼 그라운드 안에서도 호흡이 잘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그라운드 안에서 제대로 호흡을 맞추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시작될 리그왕 공식 경기에서 그 모습을 차차 보게 될 것 같습니다.